여러분 반갑습니다. 현대사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비즈니스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조직의 대응 속도와 유연성의 빠른 전개가 기업 현장에서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직과 사람을 관리하는 훌륭한 리더십을 펼치는 것은 조직 구성은 관리에 주력하지 못하고 효과적으로 후배를 육성할 수 없기 때문에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팔러로서 조직의 목표에 대해 자주적이고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조직 구성원들의 모습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조직 운영을 지원하는 것은 리더뿐 아니라 추종자가 되는 조직 구성원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특히 팔러는 조직에서 실무적인 업무와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또한 팔러십은 조직과 상호 보완적 관계를 지니고 있잖아요. 자, 리더십과 팔러십은 조직이라는 차량을 지원하고 또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두 개의 바퀴라 할 수 있죠. 리더십은 조직의 목적이나 목표 달성을 위해 조직 구성원들의 방향성을 제시하기에 필요하고요. 팔러십은 업무 수행은 물론 건설적인 제안을 통해서 리더를 보좌해 나가는 데 있어 필요한 것이죠. 특히 팔러십은 국경이 없는 글로벌 경제와 치열한 경쟁 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그 중요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팔러십은 조직의 성과를 내는 데 있어 도움이 되어야 하며 리더의 올바른 판단과 결단에서 실수를 막을 수 있도록 보좌해야 하는 중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 효과적이고 훌륭한 팔러로서 갖춰야 할 공통적 자질을 살펴보면 첫째로 자율적인 사람입니다. 독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즉 관리 능력과 자주성을 발휘하며 세세한 지시와 감독을 받지 않고도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훌륭한 팔러란 리더가 안심하고 책임을 위임할 수 있는 사람이며 이들은 자신의 권한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미리미리 알아차리기도 하죠. 또 다른 특징은 거리낌 없이 상의자에게 아이디어나 의견을 제시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둘째로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효과적이고 훌륭한 팔러들은 자신의 생활과 경력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다른 근무와 즉 타 분야에도 관심을 갖고 헌신한다는 것이죠. 전략적으로는 경쟁자와 선도자, 또 잠재적 경쟁자, 또 이협정 교류 등에도 관심을 갖고 새로운 트렌드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셋째로 자격과 능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아무리 헌신적이라도 자격이나 능력이 부족하면 무능할 수밖에 없으므로 훌륭한 팔러는 업무에 도움이 되는 모든 기량을 마스터하게 되죠. 일반적으로 이들은 업무가 요구하는 것보다 높은 수준의 실적을 올리고 있고요. 이들에게 있어 자기 개발을 포함한 지속적인 학습은 제2의 천성이자 경력 개발의 주요 원동력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패기와 자신감 있는 사람입니다. 효과적인 팔러들은 패기와 자신감에 꽉 차 있고 정직하며 믿음직스럽죠. 또한 그들은 지식과 판단력을 갖추고 있으며 긍정적 사고를 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굳히기도 합니다. 또한 그들은 잘못이 있으면 시인하고 성공을 함께 나누고 잘한 일에 대해서는 기꺼이 박수를 보내주기도 하죠. 조직에서 직업적인 성공에 이르는 길은 리더로서의 지위에 오르는 것이며 따라서 어느 조직에서나 리더십이 팔러십보다 더 중요하다고 느끼기 마련이죠. 하지만 부하로서 효과적인 팔러십을 다하는 것은 조직에서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고 실질적인 의미에서 효과적인 리더십을 갖추기 위한 요건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리더를 만들어낸 성공적인 팔러들의 사례를 살펴보면요. 첫째로 스티브 잡스와 팀 쿡의 팔러십 사례입니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의 성공은 애플의 후계자이자 최고 경영자 팀 쿡의 팔러십에 기인했다고 볼 수 있죠. 스티브 잡스는 자신과 다른 리더십을 갖춘 팀 쿡이 애플의 차기를 이끄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을 했죠. 그리고 또한 카리스마로 애플을 지휘했던 스티브 잡스의 경영 방식이 혁신을 위해 걸림돌이 되었다면 팀 쿡은 조용하고 설득력 있고 온화하고 상대방 말을 잘 듣는 귀를 소유한 팔러십을 발휘하며 관리의 귀재로서 스티브 잡스의 역량에 대한 지원과 도움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애플의 경영자였을 때 팀 쿡은 현장을 지배한 스티브 잡스와 다르게 찾아오게 만드는 흡수의 리더십을 전개해 나갔다고 하죠. 스티브 잡스가 카리스마 리더십을 통해 조직 안정에 기여하지 못했다면 팀 쿡은 온화한 리더십을 펼치면서 조용한 혁신이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실제로 스티브 잡스는 팀 쿡의 조언으로 애플의 직원들은 물론 일반인들에게 피자를 제공하거나 하는 등 소통과 배려의 리더십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앞에서 경영을 행사한 스티브 잡스와 달리 팀 쿡은 그의 온화한 지원자가 되어주며 애플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스티브 잡스에게 부족한 영향력이나 잘못된 의사결정에 대한 코칭 등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조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했던 것이죠. 이처럼 팀 쿡이 보여준 팔러십은 깊이 있고 온화한 혁신을 가능하게 한 것이죠. 팀 쿡의 팔러십이 없었다면 스티브 잡스의 조직 몰입도 제고 능력은 최하로 평가되었을 수밖에 없었고 애플의 안정적인 혁신을 지속하지 못했을 거라고 합니다. 조직 몰입이란 개인이 조직에 대해 가지는 심리적인 애착으로 조직 구성원이 조직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조직에 헌신하고자 하는 정도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빌 게이츠와 펄
앨런의 팔러십 사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운영 당시에 빌 게이츠는 변호사 아버지의 영향으로 다소 논쟁적이고 계산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죠. 이에 반면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창업자로 빌 게이츠와 함께 MS-DOS를 개발했던 펄 앨런은 상대적으로 온화하면서도 현실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팔러십은 빌 게이츠가 논쟁적으로 경영을 이끌어가며 합리성을 추진하지 못할 때 모든 초기 단계 상황을 지혜롭고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바탕이 될 수 있었죠. 전문가들은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술 개발 측면에 있어서는 빌 게이츠보다 펄 앨런의 기여도가 훨씬 높았다는 진단이 나오기도 합니다. 또한 펄 앨런은 프로그래밍을 위한 핵심 개발 툴까지 제작하는 성과를 보였으나 빌 게이츠가 이에 대한 더 많은 지분을 가져가는 것을 반대하지 않고 묵묵히 받아들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빌 게이츠가 지닌 논쟁적인 성격은 자신의 역량 부족을 인정하지 않고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는 경영 습관이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펄 앨런은 빌 게이츠가 잘못 설정한 방향에 대해 적당한 업무 리듬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묵묵히 기여하고 일을 진행시키기 위해서도 물밑 노력을 추구함으로써 마이크로소프트의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할 수 있었죠. 자, 이처럼 팔러십은 조직 역량을 극대화하면서도 자신은 전면에 나서지 않고 리더에게 주어지는 모든 자원 동원을 통해 조직 경영 능력을 강화시키고 업무 외적 배려도 잊지 않는 것으로 리더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 주는 것입니다. 미국의 행정가이자 경영 이론과 조직 연구의 혁신적인 인물 바나드는 말하기를 어떤 명령에 권위가 있고 없고는 권력자나 명령을 내리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받는 사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팔러십이란 리더의 지도력을 이끌어내고 리더의 의욕을 고취시키는 힘이고 탁월한 리더십이 이면에 반드시 존재하는 현장의 실천력인 것입니다. 조직에서의 역할이나 지위 고하와 관계없이 자율적인 의식을 지니고 행동하는 프로 직업인의 힘이기도 하죠. 또한 자신이 속한 조직과 그 조직을 이끌어가는 리더에게 성실하게 공헌하고 건설적으로 보좌하면서 따라가는 무명 주역들의 위대한 힘인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빛나는 것을 전제로 하는 21세기형 조직을 창조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것이 바로 팔러십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